자,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 강의에 이어서 합집합과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와 나머지 집합의 연산인 여집합과 차집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리 저번 시간에 오픈했던 성의분식으로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집합 A의 원소의 개수는 3개가 되죠. 표기 방법은 이렇게 3개. 집합 B의 원소의 개수도 3개가 되네요. 그러면 A합 B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고 싶은데요. 벤 다이어그램을 보면 A의 원소의 개수 3개, 그리고 B의 원소 개수가 3개 있죠. 보면 공통인 부분 김밥이 2번 겹치면서 A합 B의 원소 전체의 개수는 5개가 되죠. A합 B 원소의 전체 개수는 5개가 돼요. 식으로 다시 한번 표기하자면 A합 B의 원소의 개수 전체의 집합은 A의 원소의 개수에다가 B의 원소의 개수를 더한 다음에 여기에 있는 이 교집합, 이 부분이 2번 중복이 되기 때문에 한 번을 빼줘서 이렇게 식으로 표기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죠? 여기서 특히나 A랑 B의 교집합이 서로소일 때, 즉 공통인 원소가 하나도 없을 때, 이때는 이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0개이기 때문에 A합 B의 원소의 개수가 A의 집합의 원소의 개수랑 B의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더한 거랑 같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를 바탕으로 학습지를 채워보도록 할게요. 두 집합 A, B에 대해서 공통인 부분은 4랑 5가 있고요. 이를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기해보면 A라는 집합, B라는 집합, 4, 5가 공통이고 나머지 1, 2, 3, 4, 5, 6, 7 이렇게 쓸 수가 있죠. 보면 A의 원소의 개수는 5개, B의 원소의 개수는 4개인데 이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도 2개. 그러면 A합 B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려면 A합 B는 모든 원소를 다 나열해 써볼게요. 총 몇 개예요? 총 7개죠. 그래서 5개 더하기 4개 하고 가운데 겹쳐있는 부분 2개를 빼주면 7개가 나오는 거예요. 적어보면 A의 집합의 원소의 개수에다가 B의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더한 다음에 겹쳐있는 부분 2개를 다시 한번 빼주면 얘가 바로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나온다. 특히나 여기서는 집합 자체가 유한계라는 거 체크해야겠죠. 유한계일 때만 우리가 넘버링을 할 수 있다는 거. 자, 정리할게요. A와 B의 원소가 유한계일 때 집합 A와 집합 B의 A합 B의 원소의 개수는 A의 원소의 개수에다가 더하기 B의 원소의 개수를 하고 여기 2번 색칠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한 번을 빼줘야겠죠. 그래서 교집합을 빼주면 A합 B의 원소의 개수가 나온다. 적어볼게요. A의 집합의 원소의 개수에다가 B의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더한 다음에 A교 B의 원소의 개수를 빼주면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나온다. 특히나 A랑 B가 서로소다라고 하면 그냥 A합 B의 원소의 개수는 각각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더한 거랑 같다. 왜냐하면 교집합이 지금은 없기 때문에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0개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풀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두 집합 A, B에서 A의 원소의 개수가 10개, B의 원소의 개수가 6개,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3개라고 나와 있어요. 구체적인 원소는 나열되어 있지 않았지만 원소의 개수를 활용해서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할 수가 있다. 우리 합집합 구할 때 각각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더하고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빼줬죠. 적어주면 10 더하기 6 빼기 3 해서 13인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집합과 차집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성의분식으로 다시 돌아와서 자, 이제는 E라는 학생이 전체 성의분식 메뉴에서 A가 고른 거 빼고 얘가 먹은 거 빼고 나 다 먹을래 라고 했을 때 기준이 되는 전체 메뉴가 있어야 하고 A가 택한 이 원소를 제외한 나머지를 적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E라는 학생이 먹고 싶은 메뉴는 라면, 김밥, 떡볶이를 뺀 라면, 김밥, 떡볶이를 뺀 우동, 만두, 그리고 계란, 튀김이 먹고 싶은 거죠. 이때 집합 A에 남아있는 원소를 갖는 집합이라고 해서 남을 여자를 활용해서요. A의 여집합이라고 해요. 얘를 조건제시법으로 표기를 해주면 X바 X는 전체 원소에 속하지만 그리고 X는 A의 원소는 아니죠. 이런 원소들을 모아둔 집합, A를 제외한 나머지 원소를 모아둔 집합을 우리는 A의 여집합이라고 하고 기호로는 다음과 같이 표기를 해요. A의 여집합. 여기에 있는 이 C는 컴플리먼터리를 사용을 해요. 즉 상호 보완적인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A의 여집합하고 사실 A라는 집합이 합집합이 되면 전체 집합이 되잖아요. 그래서 A를 보충해준다. 이런 느낌으로 A 여집합 기호를 활용하게 됩니다. 자, 이제는 F라는 학생이 A가 시킨 거에서 B가 시킨 것만 빼고 보고 싶어요 라고 표현하면 결국에는 A라는 집합에서 B가 시킨 거를 뺐다. A를 기준으로 B를 빼면 나와 있는 부분은 라면과 떡볶이가 되겠죠. 그래서 원소날법으로 표기를 하면 A를 기준으로 B가 시킨 것만 제외하고 먹자 라고 하면 라면하고 떡볶이를 먹게 되는 거고요. 자, 이는 두 집합 A, B에서 집합 A에는 속하지만 집합 B에는 속하지 않는 이 모든 원소로 이루어진 집합인데 이를 A에 대한 B의 차집합이라고 해요. 이것을 기호로는 차집합 그대로 A차 B 이렇게 쓸 거고요. 조건제시법으로 표기하면 X와 X는 A에는 속하지만 그리고 B에는 속하지 않는 이런 원소들로 이루어진 집합을 A에 대한 B의 차집합이라고 해요. 자, 여기서 참고로 A가 시킨 거에서 B가 시킨 거를 빼는 거랑 그다음 B가 시킨 거에서 A가 시킨 거를 빼는 거랑은 결과값이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죠. A를 기준으로 B를 빼면 라면과 떡볶이지만 B가 시킨 거에서 기준으로 A가 시킨 거를 빼주면 우동과 만두가 남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또 참고로 굳이 이제 성의분식 전체 메뉴를 알 필요가 없이 A랑 B가 선택한 메뉴만 알면 이 차집합은 정의가 가능하다라는 것도 체크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돌아가서 개념 정리하도록 할게요. 자, 여기는 참고로 해보시고요. 여기 자, 주어진 집합에서 그것의 부분 집합만을 생각할 때 처음에 주어진 집합을 우리는 전체 집합이라고 해요. 전체 집합. 전체 집합 매우 중요하고요.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기할 때 보통 전체 집합은 네모 박스 기호를 활용해요. 이렇게 전체 집합 표기하고 안에 부분 집합을 A 이런 식으로 둬볼게요. 부분 집합만을 생각했을 때 부분 집합에 대한 전체 집합 U를 이렇게 표기한다. 여기서 말하는 이 전체라는 것은 Universal Set의 약자를 활용해서 기호로 U라고 활용을 U는 Universal Set 앞에 U를 가져와서 표기를 한다. 전체 집합이에요. 또 집합 A가 전체 집합 U의 부분 집합일 때 U의 원소 중에서 집합 A에 속하지 않는 모든 원소로 이루어진 집합을 U에 대한 전체 집합 U에 대한 A의 여집합이라고 한다라고 했죠. 여기서 여는 남을 여자예요. 집합 A를 제외하고 남아있는 원소들을 모아둔 집합을 집합 A의 여집합이라고 하고요. 그것을 기호로 A의 여집합과 같이 표기를 한다. 여기서 이 C는 complementary set이라고 해서 보완적인, 상호 보완적인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A를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을 보완해준다. 이러한 집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조건제시법을 표기하면 전체 원소 중에서 그리고 A가 아닌 모든 원소를 모아둔 집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것도 영어로 한번 써드릴까요? 이렇게 표기하시면 됩니다. 자, 두 집합 A, B에서 집합 A는 속하지만 집합 B에는 속하지 않는 이런 모든 원소로 이루어진 집합을 A와 B의 차집합이라고 했고요. 이것을 기호로는 A차 B 이렇게 쓰면 된다. 이때 전체 집합을 고려할 필요는 없어요. 차집합에 대해서는 전체 집합은 신경 안 써도 되지만 우리가 여집합에서는 항상 전체 집합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서 남은 부분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A차 B를 조건제시법으로도 다시 한번 표기해보면요. A차 B는 X바 X는 A의 원소이면서 그리고 동시에 X는 B의 원소가 아닐 때 우리는 A차 B라고 표기를 했고요. 이를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기해주면 A차 B는 A의 원소에서 B의 원소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 이쪽이 A차 B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걸 또 다른 표기 방법으로 집합 A를 기준으로 A에서 A교 B만 뺀 나머지 부분이 되죠. 그래서 A차 A교 B로도 표기가 가능해요.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이제 보기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두 집합 A, B에서 A차 B는 4, 6, 8이다. 그래 보면 A가 이렇게 있고 B가 이렇게 있는데 교집합 부분은 10 그리고 2 교집합이죠. 그러면 2랑 10이 있고요. 나머지 4, 6, 8 여기는 2, 5 1, 2, 5, 10이니까 이렇게 되죠. A차 B는 A에서 B를 뺀 나머지 부분이니까 여기에 해당이 되죠. 따라서 4, 6, 8이 되고 B차 A는 B에서 A를 뺀 나머지 부분이니까 여기가 되겠죠. 그러면 5와 1이 되겠네요. 5와 1 또는 1과 5 상관이 없죠. 자, 보면 이 결과값이 A에서 B를 뺀 거랑 B에서 A를 뺀 거랑 결과값이 다르죠. 따라서 이 차집합은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면 참고로 결합 법칙은 성립하는지 한번 체크해 보세요. 결합 법칙도 성립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한번 체크해 보시고 또는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 한번 해보세요. 됐죠? 자, 이제 예제 1번. 자, 예제 1번은 정말 중요합니다. 문제 풀 때 정말 많이 쓰이고요. 별 할게요. 보면은 차집합을 지금 교집합의 형태로 고쳤잖아요. 우리가 교집합에 대해서는 교환법칙도 성립하고 결합법칙도 성립하지만 이 차집합에 대해서는 교환 결합을 생각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집합의 연산을 할 때는 교집합으로 이용해서 푸는 게 훨씬 더 수월하겠죠. 그래서 이 차집합 문제를 교집합으로 활용해서 이제 풀기 위해서 두 개의 식이 같다라는 것을 보여보도록 할게요. 전체 집합이 존재해야겠죠. 왜냐하면 여기 여집합이 있기 때문에 전체를 그려주시고 전체에서 A 그리고 B 이렇게 해볼게요. 처음에 A차 B는 해당된 영역이 A차 B는 A에서 B 전체를 뺀 부분이니까 여기가 되겠죠. A를 기준으로 B쪽만 빼주시면 돼요. A차 B 이렇게 되고 이 결과값은 우변은 전체 집합 U 그리고 또 그려볼게요. A, B 이렇게 했을 때 A의 집합 색칠해볼게요. A의 집합 여기 있고 그리고 B의 여집합 B의 여집합은 B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색칠해주면 되겠죠. B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이렇게 색칠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교집합이잖아요. A랑 B의 여집합이 만나는 부분은 역시 여기 모양이 되겠죠. 그래서 결과값이 같다라고 주장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이 부분은 약간의 암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A차 B는 교집합, 여집합 형태로 표기가 가능하다. 자, 이제는 마지막 여집합과 차집합의 성질하고 마무리할게요. 전체에 대한 여집합, 전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당연히 원소가 아무것도 없는 거겠죠. 그러면 원소가 아무것도 없는 것 부분의 나머지 부분이라고 하면 전체가 되는 거겠죠. 두 개는 반대 개념이에요. 자, 그리고 전체 집합에서 이렇게 A가 있을 때 A의 여집합은 여기에 해당이 되고 여기에 대한 다시 남는 부분, 다시 반대 부분은 다시 A가 되겠죠. 그래서 A 여집합에 대한 여집합은 다시 자기 자신이 돼요. 됐죠? 그 다음에 A랑 A 여집합의 합집합은 전체 영역이 색칠이 되니까 전체 집합 U가 되고요. A랑 A가 아닌 부분, 여기죠. 만나는 부분이 있어요. 교집합은 당연히 공집합이 되겠죠.
차집합은 방금 말했듯이 교집합 형태로 고치고 여집합을 붙여주면 된다라고 했어요.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할게요. 이건 수업 시간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